여러분 경기 침체가 오면은 트레이딩을 정말 거꾸로 뒤집어서 해야 될까요? 제가 보고 있는 뷰는 이런 내용 바탕으로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앞으로 증시를 거꾸로 뒤집어서 매매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 의견을 한번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시장을 1항과 2항으로 봤습니다. 1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에 본격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2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하락할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시장은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2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점에 대한 얘기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적과 기술적인 분석으로 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크게 생각하면은 저는 유가 상승 결국에는 CPI가 높게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높은 금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역설적이게 경기 침체가 오는 건 맞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은 보통 달러 인덱스 즉 미국의 통화가 하락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역설적이게 높은 금리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이제 미국이 높은 금리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통화가 미국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근데 플러스 거기서 이제 지난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달러 인덱스와 유가의 상한계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거니까 또 유가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채권 금리는 또 튀고 그래서 시장에 충격이 올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제부터 좀 파헤쳐 볼게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요. 스태그는 말 그대로 그냥 정체입니다. 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가 인상이죠. 네. 물가 인상은 결국에는 이제 통화 가치의 하락을 나타내는 의미인 거죠. 무튼 이제 정체되면서 물가는 오른다라는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이론적과 기술적 분석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론적 분석은 이러한 팩터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이러한 팩터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유가 상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유가라고 저는 보는데 현재 유가는 3분기, 4분기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에서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생각보다 이게 좀 잠잠해질 것 같더니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을 조금 더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지도를 보시면 이란 아래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이제 유가의 물동량을 15%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해협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 기준으로 보면요. 유럽에서 홍해로 이렇게 쭉 이어져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이런 물동량의 이 루트를 홍해가 막히면은 밑으로 해서 희망봉을 거쳐서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는 건 있거든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은 그런 루트가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유가의 움직임을 차지하는 이 항로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봤을 때 이란은 엄청난 지정학적에 대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과거에 트럼프가 그 이란과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던 이 미국의 유조선을 이렇게 피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이거를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3분기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고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원유 재고 감소라고 합니다. 특히 원유 재고 감소 같은 경우는 오펙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오펙이 원유의 감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도 이제 원유 생산을 할 수 있는 만큼 미국도 영향 많이 미치는데 미국도 생산에 대한 그 부분을 또 많이 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급은 이제 없는 상황에서 수요는 많아지니까 또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높아지는 계절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관점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샤멜 법칙입니다. 최근에 얘기 많았죠. 최근에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샤멜 법칙이었었고 차트를 보시면 빨간 색깔 그림 보이시죠? 이게 보통 이제 영역으로 상향이 시작하면 보통 인플레이션이 회색깔 그림처럼 나왔다라는 통계적인 과거의 지표인데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항상 리세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둔화되고 있네를 실업률을 바탕으로 이제 시장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0.53을 뛰어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0.5를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설령 이게 솔직히 저는 근본적으로 바로 직격탄이 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시장에 지금 버블이 많이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리거가 결국에는 자산시장의 가격을 조금 많이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표에서 0.6, 0.7이 나온다고 했을 때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이 가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중요한 거는 최근에 실업률 자체가 조금씩 둔화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의 엔캐리 청산 이슈입니다. 최근에 하락했던 이유 두 가지를 뽑는다면 첫째는 이제 실업률, 참여 법칙과 그 다음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는 좀 잠잠해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일본의 자금을 대거 저금리로 빌려가지고 미국 나스닥이나 어떤 해외 자본에 투자했던 것들이 청산되기 시작하는 이슈가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 그러니까 일본의 엔의 저금리를 빌려와서 투자하는 지표에 대한 트레이드 지수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과거 08년 대비, 리세션에 왔을 때 정말 대비해서 지금 이 정말 많은 엔캐리가 이어졌나로 봤을 때 그 정도만큼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하락했을 때 어느 정도 청산이 됐냐라고 봤을 때 총 엔캐리가 690조라고 하는데 현재 276조가 청산됐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가 청산됐겠죠. 근데 나머지 60%가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폭탄은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앞으로 도래할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다시 회귀하기 시작하면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항상 리세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죠. 10년물 빼기 2년물 했을 때 0을 수치를 이제 오버하는 이런 정상화 과정에서 항상 리세션이 나왔죠. 통계적으로 회색깔, 그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장기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장기 금리가 높아지는 비를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지금 보시면 장기금리 상승을 예측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 세금을 줄이고 재정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트럼프가 이런 경제 정책을 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결국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되고 결국엔 그게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민자에 대한 추방은요, 예산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불법 이민자들은 일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데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하니까 나가는 것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트럼프는 감시 정책이 경기를 자극하고 이민 정책 강화가 고용시장 과열을 유발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바뀌고 있는 와중이지만 근본적으로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 여론이 우세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더 봐야겠지만,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장기 금리를 높게 상승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 장단기 금리 차를 다시 정상화로 시킬 수 있는 요인은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것은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큰 충격이 오기 시작했었죠. 최근에 22년에 고점을 찍고 나스닥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잠잠했다가 다시 한번 여기 보이시죠? 끝에 이제 추세를 좀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최근에 이제 하락이 이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상승이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이런 그 단기적인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에서는 하락을 좀 야기하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패턴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좀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나스닥의 하락을 만들었던 요인도 이런 패턴을 봤는데 왼쪽에는 나스닥, 오른쪽에는 이제 그 검출된 패턴 셀트리온입니다.
둘 다 이제 심리가 같은 상황으로 저는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심리 속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왔다라는 가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많은 구간에서의 패턴이 굉장히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패턴은 좀 어디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하락이 나왔었죠. 근데 하락 이후에 셀트리온도 단기적인 고점을 쭉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는 패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좀 하락이 나왔었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강하면 전고점 돌파 가능하겠다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사실 다시 한번 여기 17,000을 뚫고 내려가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 현재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럼 3, 3분기는 좀 흘러갈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니케이입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는 패턴을 검출했을 때 봤을 때 지금 모든 구간의 패턴이 일치합니다. 일치하고 최근에 하락마저 솔직히 좀 예단된 거라고 저는 이 패턴상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쭉 나오고 있는데 또 정고점 부근에 오면은 다시 한번 급락합니다. 그 멀추 아까 미국 패턴하고 동일한 느낌이 좀 보이시죠? 이렇게 3, 4분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코스닥 뷰입니다. 코스닥 뷰를 보시게 되면은 이 밑에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저희 자사의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 통해서 봤을 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하락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정해진 패턴이었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데이터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반등이 열심히 하고 있고, 아마 한 이 정도까지, 이 정도 포인트로 봤을 때는 한 850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쭉 빠지는 그림, 이런 그림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 느낌이 좀 비슷한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서 이 달러 인덱스 패턴을 좀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달러 인덱스가 오를 건데,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통상 이제 유가도 같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달러 인덱스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이거는 7월 1일날 예측을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빠졌다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예측한 대로.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남았는데, 아마 이 시점에 달러 인덱스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아까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요인들이 이제 상충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하락세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종합하자면요, 제가 있는 비디오는 현재 이러한 바탕으로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론적과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3, 4분기에는 솔직히 괜찮은 이슈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게 제 관점이고요. 앞으로 정치 차트만 봐도 저는 이제 뭐 전고점이 부근에 온다면 조금 뒤집어서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더 의견을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매주마다 이제 이런 지표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정시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조금 더 남들이 보지 않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기반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